대통령이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친박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가라고, 그 사람들과 같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 여기 부었죠? 예, 밤잠을 못 이루고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울고, 3번 울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저 잿더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이적을 통해서 만든 대한민국,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야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역사상에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경제가 망하고 있고요. 외교가 망하고 있고 국방이 망하고 있고 망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이 정부,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100여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막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막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하다못해 그냥 중국에 있는 저 동쪽의 성이라고 할 만큼 중국과 그렇게 가까운 북한도 국경을 폐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나라. 문재인, 정말 기도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십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도록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싫다, 이제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는데, 저 미통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당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모여서 이 사람들이 공공하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 토지 다 몰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몰수를 당해봐야 우리가 그때 가서 야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서울에 살든지 대구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허락 받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지금 공공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북한에 대변인 노릇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렇게 중국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화시키는데 올인할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보 세력입니까? 진보란 말이 창피해요. 미안해요. 저기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대변인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내자마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바로 메시지 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덮으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이 정권이고 김정은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도록 여러분들이 밤잠 못 자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 바칠 때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한테 정치 일정은 4월 15일이죠. 저 여당이 여러분 180석 200석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고려연방제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공공하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에 망치 빵빵 쳐가지고 고려연방제 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냐? 너희들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그저 순순히 물러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박신당 여러분, 친박신당이 아니라도 좋아요. 애국세력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렇게 저놈들이 저런 짓 하고 있으면 우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대 야당 이놈들, 이 정말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이 부패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을 니들이 막는데 뭐 했냐? 대통령이 질책하시는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이 지들 중심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미통당 니들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라고 얘기한 그 함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제가 친박신당이 아니라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더 눈물 나고 힘들고 골치 아픈 게 더 힘든 것이 미통당 때문에 더 힘들고 골치 아프고 정말 가슴 아파요. 이놈들이 지금 내각제를 하겠다고요? 개헌을 하겠다고요? 그것도 저 여당 놈들하고 다시 꿍짝꿍짝 해가지고 개헌을 하겠다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저 사람들이 뭘 개헌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고려연방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자기 권력을 좀 어떻게 늘려보겠다고 그거에 동의하고요? 여러분, 미통당 공천은요, 완전히 친발 학살 공천입니다. 구태여 친박이 아니라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국회의원이건 지구당 위원장이건 그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손잡고 대한민국 말아먹을 준비가 돼 있는 가짜 보수우파, 위장 보수우파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저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국세력, 친박세력, 친박신당 같은 애국세력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회에 키워놓지 않으면, 최소한도 개헌을 막을 썩을 여러분들이 키워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책임 못 지고 저도 책임 못 지는 겁니다. 저 이제 공수처 만들어가지고요, 다 깜빵 보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락TV 사장님 나오세요. 마음에 안 들어. 깜빵 갑시다. 그럼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공수처라는 게 그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마음대로 깜빵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국회에 의미 있는 의석을 친박신당이 마련하지 못하면 저놈들은 말이죠. 지금 미통당은 완전히 유승민 세력, 김무성 세력, 탄핵에 찬성한 놈들, 이런 놈들로 싹 다 바꿨어요. 국회의원도 바꾸고 전직 국회의원도 바꾸고 위원장도 바꾸고. 여러분은 잘 내용을 모르시죠?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100번도 더 읽었어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 깜빵 간 사람들 빼놓고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 유영하 변호사 보다도 더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전 저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왜 피 맺힌 절규를 썼을까? 왜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란 얘기를 하면서 니들이 여태까지 한 일이 뭐냐? 근데 니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 새끼들, 물론 나를 배반하고 내 뜻에 하나도 맞지 않는 놈들이지만 그 놈들과 함께라도 우리 대한민국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 야당, 미통당이 아니고 앞으로 거대 야당, 대통령 문장을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미통당을 향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4월 15일까지 우리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우리의 총구를 글로 겨누겠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와 싸움하겠다.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 싸움 하는데 제발 딴지 좀 걸지 마라 이놈들아. 니들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이 싸움 하는데 우리한테 딴지 걸지 말고 우리 욕하지 말고 우리 뭐라 잘못한다고 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장군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정신무장이 안 돼 있는 놈들, 탄핵에 찬성한 놈들. 도대체 정치라는 거는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배불리 먹고 서로 좋다고 등치면은 그것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아무 관계없다고 말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지금 미통당의 전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 느낌에는 김일성이가 다가오면, 김정은이가 다가오면 김정은 만세 부르고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하는 놈들로 가득 차 있는 미통당이라는 거. 황교안 대표나 김용호나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알지 모르는데, 미통당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저 홍문종이가, 주인의 한 사람이었던 홍문종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놈들이 무슨 전쟁의 의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무슨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 권력을 향유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놈들로 꽉 차 있어요. 물론 몇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4.15 총선 이후에 만약에 저 미통당이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야당이라고 하고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서부터 가슴이 아파요. 대통령이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친박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가라고, 그 사람들과 같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미통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런 당신들과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미통당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무슨 어디 의상 몇 개 달라, 뭐 나눠 먹자, 뭐 어떻게 하자, 나는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니네들이라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정정당당하게 그러나 국민 앞에 겨루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의미의 보수파의 단일 대우,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단일 대우는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태극기 세력이 싸만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탄핵된 사람이고 정치 일정이 지금 중단돼 있는 사람이다. 끝나지 않았어 이놈들아. 끝나지 않았어 아직.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미통당 중심으로 가라, 니들 공천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미통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뭉쳐라 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립니다. 제가 100번도 더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과 그동안 대화했던 수많은 대화들을 제가 수십 번, 그리고 역시 대통령은 최고의 전략가, 전술가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미통당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새누리당, 만들었던 당, 대통령께서 대표였던 당,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였던 당,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당을 그 썩어빠진 놈들, 망아지 같은 새끼들, 하나도 사랑받지 않은 놈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구 국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진짜 태극기를 여러분 품에 안고
이제 4월 15일까지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건가, 나라를 어떻게 구할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헌법을 중단한 세력, 세계 속에 대한민국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중단시킨 세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정신을 중단하는 세력, 단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 전면에 못 나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힘을 더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들이 이 정치투쟁, 우리가 오죽하면 혁명군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혁명군은 뭐 있어요? 정신밖에 없어요. 깃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열악한 혁명군이 항상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우리의 혁명군이 이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혁명군이 지면요, 우리가 폭망하는 것 같죠? 친박신당이 폭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보다 더 나중에 망하고 더 천천히 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망할 때 그때 조금 뭘 더 할 걸 이거 하지 마시자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앞에 우리 당당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막았다. 우리 이름이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야단 맞고 있는 거 아시죠? 나라를 뺏긴 조상, 못난 조상들,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팔아먹은 조상들, 우리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잘못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이 잘못이고,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놈들이 잘못이죠. 그때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까지 도매금으로 다 욕먹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지 않았다면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최소한 우리가 다시 100년의 암흑기를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알아요.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고요. 일본도 살아봤고요. 수많은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중체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가, 위기에 놓여 있는가 잘 압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한 싸움을,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억하는 연도가 몇 개나 됩니까? 1592년 임진왜란 몇 개 안 됩니다. 1910년 나라 뺏긴 거, 1948년 나라 수입한 거, 2020년 위대한 대한민국의 전진을 시작하는 해로 여러분들이 친박신당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